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시간에는요, 이번에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6.21 부동산 대책의 기본 방향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3분기에 부동산을 좀 정상화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의 부담은 좀 낮춰주고 임대주택이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상생 임대인 혜택이라고 해서 기존의 상생 임대주택에는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많이 완화시키고요.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거나 향후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여러 가지로 요건을 많이 면제해서 더 확대한다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리고 갱신이 만료되는 서민인 임차인에게는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건설에서 임대를 하거나 공공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세제 지원도 역시 강화를 해서 최대한 임대주택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 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 거주 의무 기간을 많이 완화시켜서 좀 더 적용하는 주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 두 번째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면 우선은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2022년에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좀 구체화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수 제외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취득세 감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취득세도 면제를 하고 그 수혜 대상도 확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 정상화를 위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에 대출 초기에 상환을 좀 하는데 부담이 덜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호가대 및 규제 완화 등의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6.21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사실 너무 내용이 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계획대로 임대공급 주택이 훨씬 공급이 확대되고 또 임차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혜택으로 체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나니까 이게 임대주택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어서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좀 1가구 1주택자에게 좀 더 지원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더 많이 임대주택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한 것도 6.21 대책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런 부분들이 택지비의 가산비로 포함이 되면서 이런 건축비나 자재값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분양 촉진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돼서 이제 이 부분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재건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없애거나 완화시키길 바랬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임차인이나 이런 분들, 임대인이나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길 기다리는 거고요.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이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해서 특히 세금 혜택하고 관련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도 기준이 변동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이 어떤 곳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정비 사업이 일어날 때 조합원 자격 이런 부분도 다 달라지게 되니까요. 지구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이 혹시 생기실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